아니 그거나마나 염 교수님 뭐 요번 주 이슈 봤지? 네. 이거 정말 나 이거 너무 가슴 아팠어요. 진짜 말도 안 되지. 이 8살짜리 어린애가 너무 불쌍해서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거기다가 저가 또 여기 또 관련된 선생님 한 분하고 제가 지금 친해가지고 아유 말도 안 돼. 이게 이거 앞으로 이거 상당히 문제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 학교가 초토화돼가지고 공무원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공조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어떤 비위라든지 문제점이 있을 때 네. 바로 직권으로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딱 끊는 그 규정이 없어요. 없어요. 네. 이를테면 형사재판을 받으면 형사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가 유보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이 경우도 내가 보니까 이 교사가 분명한 거는 이거 정상이 아닌 여자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를 또 이 학교 측에서 몰랐나 하면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뭐 휴직도 했다가 그 다음에 복귀한 이후에도 카톡을 가지고 딸가락 해가지고 불안감 조성하고 네. 그 옆에 교수들한테 그랬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문제점을 파악을 한 것 같고 교육청에다가도 보고를 해서 어떤 일단의 조치가 있기 직전에 이런 일이 지금 벌어져 버린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큰일이에요 지금. 그래서 아마 뭐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이 정도의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직권으로 교장이라든지 그 책임자가 직권으로 일단은 뭐 수업 정지를 시킨다든지 출근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말이 지금 이제 뒤늦게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아마 이 사건의 개요는 다 아시겠지만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네네. 얘가 아기가 지금 보니까 돌봄 수업을 받다가 2월 10일 날이네요. 네. 2월 10일이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렇죠. 돌봄 수업을 받고 아마 이제 4시 40분까지 4시 40분까지 4시 40분까지 돌봄 수업을 받고 학원으로 가는 모양이에요. 네. 그 다 그렇잖아요. 애들이 양부모가 맞벌이하고 하다 보니까 애들 맡겨놓고 그러면 학교에서 돌봄 수업 받고 정규 수업 끝나고 또 돌봄 교실 가서 따로 돌봄 수업 받고 끝나고 이제 시간 맞춰서 4시 40분까지 이제 있다가 학원 가서 마치고 끝나고 오면 엄마 아빠 퇴근할 때 돼가지고 맞추나 봐.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1학년이에요. 네. 1학년. 네. 하늘이 이름도 하늘이. 예. 근데 얘가 안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연락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오후 17시 18분경 그러니까 5시 18분경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네. 부모가 실종 신고를 했고 아마 이제 아이 휴대폰을 추적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이 휴대폰에는 다 녹음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주변에서 있는 그 일상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학교 측에 가서 아마 그 시청각실 그 인근에서 없어진 거 확인했던 것 같고, 근데 경찰이 찾은 게 아니에요. 시청각실 처음 문을 연 거는 경찰하고 같이 갔던 그 이 하늘이 친할머니예요. 할머니가요. 이 할머니가 시청각실 창고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깜깜한 장소에 어떤 성인 여성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는 게 이게 범인 그 여교사예요. 그 깜짝 놀랐겠지. 그리고 그 주변에 그 손녀 가방하고 물통 있는 걸 봤어요. 거기서 이 할머니가 굉장히 침착해 내가 볼 때는. 거기서 우리 하늘이 물건이네 하고 뛰어들어가갖고 막 이렇게 했었으면 할머니 해코지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할머니 침착하게 그거 보고 바닥에 피 흥건한 거 보고 살며시 나와서 묻기는 했어요. 묻기는 우리 애 어딨냐 그러니까 나 모른다 이 얘기 듣고 벌써 그 애 소지품 있으니까 나와서 이제 경찰에다 얘기해가지고 이제 경찰하고 그 학교 관계자하고 간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그 여교사가 문을 잠근 거예요. 그 창고문을 잠근 거예요. 경찰이 강제로 개방하고 들어간 겁니다. 강제로 개방하고 들어가서 지 쓰러져 있는 상태 하늘이 발견한 거예요. 아유, 어떡해. 사실은 이 할머니가 굉장히 침착하게 해서 또 할머니도 사실 위험했어요. 내가 볼 때는. 할머니 위험했을 수 있어요. 위험했어요. 굉장히 근데 차분하시더라고.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이 교사가 40대 정규직 교사잖아요. 우울증 문제로 휴직을 했다가 지난해 말에 복직을 했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아마 이 여자가 보인 행태는 교사들이 도저히 같이 어울릴 수 없는 정도의 어떤 불안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 사건 가지고 이제 이 여러 얘기가 있는데 뭐 다 내용들을 하도 많이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계획 범죄냐, 정말 우울증에 의한 어떤 그런 범죄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영 교수님 그렇잖아. 만약에 이게 우울증이 지나치게 발현돼서 일시적인 어떤 정신의 이상 상태가 와가지고 살해했다고 그러면 얘 처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낮춰지겠죠. 이거는 심신미약이 인정돼가지고 형량 엄청 다운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 주기에는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사건. 뭘까요, 교수님? 나와가지고 기 나와가지고 주방기구 같은데 파는 데 가서 잘 되는 칼을 샀어요. 칼을 미리 샀고. 칼을 미리 사가지고 가지고 들어가서 소지하고 있다가 얘를 공격한 거예요. 네. 그리고 공격한 것도 보니까 어린아이 못 봐줄 정도로. 네, 좀 심하게 당했대요. 지나치게 공격을 했어요. 애 방어도 다 있어요. 방어는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칼을 특별히 학교에 출근했다가 교장 옆에 앉혔다고 그러더라고. 자꾸 불안하니까. 교감 옆에. 네. 그 이제 그런 거 등등이 이제 뭐 지가 불만이 있어서 화가 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와가지고 구태여 그 칼을 사가지고 들어가서 범행을 했다? 그러면 이게 정말 우울증에 의한 일시적인 어떤 그 심신미약 상태의 범행일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이게 테러 같아요. 자꾸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예. 물론 우울증이 일정 부분 그 사람의 사고를 뭐 지배했거나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가서 칼을 준비했다거나 그리고 가지고 들어가서 가장 약한 대상인 아이를 기다리고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 정신의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아무나 있겠지. 예. 대상과 시간, 장소를 가리지 않는 게 일반적이에요. 네. 근데 이 여자는 딱 그 칼 미리 사전에 구입해서 잘 드는 칼 샀어요. 네. 구입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돌봄 기실 끝나고 맨 마지막까지 기다렸다가 유일하게 혼자 남아서 어린애요. 그 약한 대상을 끌고 들어와가지고 책 준다고. 그걸 끌고 유인해가지고 그 살해했거든요. 그랬다고 그러면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정신이 아파가지고 한 범행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지 말대로 에이씨 나 그냥 세상 사는 거 귀찮으니까 나 자살할래. 근데 자살할 때 나 혼자 죽기는 억울해서 누구 하나 같이 데리고 죽어야겠어. 그리고 어린애를 선정해서 끌고 가고 어린애한테 공격하고 지도 자해한 걸로 보인다면 이거는 다분히 고의성 있는 겁니다. 정신이 아파서 범행한 거 아니에요. 이거 조사 잘해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추정이에요. 교수님. 교수님 의견도 그러시고 저는 일단 학교를 적으로 삼은 것 같아요. 물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자기가 관리 대상 교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 엿먹어봐라 학교. 그래서 그게 있기 때문에 아이 하나를 이제 자기가 뭐 죽으려고 작정한 것 같으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극단적 선택을 할 때 아이 하나를 끌고 가면 학교가 난처해지라. 학교의 간부나보다 다 난처해지는. 니네 다 죽어봐라.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 생각에 그냥 아니 그거 타당성이 있어요. 그래서 왜 사명적 자살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죽긴 죽는데 뭐 큰 거 하나 일만 들고 죽고 뭐 이렇게 경종을 울리겠다. 뭐 경종으로 사회적 경종 이런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뭐 방송에서 인터뷰 요청을 하길래 인터뷰는 내지 말라고 그러고 기자한테 그렇게 얘기하던데 난 이건 테러로 본다. 테러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안타깝게도 당한 아이는 정말 안타까운데 이게 테러로 본다. 왜 그러면 이 사람 자체가 조직 내 불만이 있었고 그리고 정신적 질환이 맞다면 이렇게 계획적이지 않다. 절대 그건 말이야. 왜 그래? 애 하나만 마지막에 남았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두 번째로는 이제 보호자가 없는 공간을 끌고 갔고 세 번째는 CCTV가 없었다며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이렇게 나오는 것도 없고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우발적으로 했다면 할머니가 왔을 때도 제가 아이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며요. 그러니까 거기다 교수님만 필살기로 얘기하신 거 흉기를 밖에서 구입해 왔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걸 놓고 봤을 때는 정신질환은 감형을 목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고 우울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있었을 수 있죠. 그거는. 있지만 그거를 메인으로 보는 건 아니다 이렇게 봐야죠. 맞습니다. 우울증이 걸렸다 해가지고 공격적인 행위가 용인되는 거는 말도 안 되고요. 않아요, 저도 이거는 분명히 어떤 계획에 의한 범죄다. 그러면 그 계획에 의한 그 범죄를 저지른 또 그 이유는 뭘까 했는데 그거는 우리 염 교수님이 해석한 것 같아. 궁극적으로 아이가 미워서 죽인 건 아니에요. 아이는 단지 희생양이야. 그러면 아까 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관계자들 나를 수업
좀 통제하고 교감 옆에 앉으라고 그러고 하나는 니들 엿 좀 먹어봐라 막말로 고통 좀 받아봐라. 그 고통받게 하려는 목적 그 수단 속에 그 애꿎은 어린아이를 희생양 삼은 그럼 테러죠. 이게 사상 최초의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테러입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거의 아마 내가 생각할 때 경찰에서도 우울증에 집중해가지고 뭐 이런 그 범죄로 이거 갈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지금 저희들이 되고요. 말씀드린 여러 가지를 종합해가지고 거의 그 테러 수준 이건 명확하게 계획 범죄입니다. 진짜 중형이 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그렇게 처리가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자꾸 시켜봐야 되는데 근데 어린애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전 진짜 천진난만하잖아요. 8살이면 아이고 그 귀여워서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이거 관련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 아버님이 이제 자기 얼굴은 가리시고 아이를 우리 아이가 똑같은 피해 안 입고 또 다른 아이가 나오지 않도록 하늘이법 만들어달라고 법 만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뭐 좌파니 어쩌니 그래가지고 또 댓글 미친 듯이 다는 놈들이 있는데 하여튼 나쁜 놈들이에요.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제 자식이 죽었는데 부모가 얘기하는 거를 그 정치적 논리로 봐요. 그래. 가수인가 뭐 걔 그 평생의 우상이었다 아이가.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그런 말 할 수 있잖아. 뭐 와주시면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 마지막 가는 딸 아이가 지가 우상으로 생각하는 연예인 한번 와주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서 그 얘기했는데 그랬더니 무슨 또 뭐 그걸 뭐 강제하느냐 뭐 왜 세상에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은 시각으로 해석해서 보질 않고 무슨 말을 해도 일단은 빼딱한 시선으로 꽈서 보는 인간들이 있어요. 정신 나간 놈들. 두뇌가 그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갖고 나중에 그 부정적인 생각이 암이 돼서 죽을 거예요. 진짜 그것 때문에 뒤질 거예요. 진짜 말을 그따위로 하냐고. 못됐더라고. 정말 못됐더라고. 그런데 내가 요즘에 현대 범죄에서 가장 악질적인 범죄는 솔직히 얘기해서 악플다는 새끼. 2차가에 2차가에. 나쁜 거야 이거는 진짜. 그런 생각 진짜 많이 들어요. 이 사건은 아마 경찰에서도 고민이 많을 거예요.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어떤 결과가 나오고 할 때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 사전에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교장이라든지 뭐 교육청을 통해서 행사할 수 있게 그 법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위험적 행위가 있으면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제 유럽 같은 데 있잖아요. 교육계 일본도 그렇지만 일본에서도 교사에 의한 공격이 몇 개 있었나 봐요. 많이 그래서 있었죠. 그 구체적으로 약간 정신이 이제 오락가락하거나 약간 폭력성이 보이면 안 돼, 정말. 직권에 의해서 직무 배제나 정지하는 걸 기본적으로 좀 만들어놨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기관장이 책임져야지. 진짜 해야 돼요. 이건 진짜 말 안 돼요.